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알츠하이머형 치매 원인 중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신경세포에 쌓이면서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치매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생물학자들이 생물과 무생물을 분류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순간 생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무생물이라고도 할 수 없는 물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자들이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도 일종의 경계자인데요.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인데, 이 바이러스를 보면 세포 소기관이 없고 세포막으로 이루어진 세포 구조를 관찰할 수 없어요. 또 독립적인 효소가 거의 없어서 스스로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 있을 때는 단백질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덩어리를 비류온이라고 부르고 무생물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침이나 접촉에 의해서 인체 내로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고 막 증식을 하고 각종 유전 현상과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이런 점에서는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계자들 중에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프라이온이라고도 하는데, 이 프리온도 정상적인 알파 구조일 때는 단순한 단백질로 뇌 신경 내에서 장기 기억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로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베타 구조로 바뀌면 옆에 있는 단백질을 전염시키면서 겹치고 겹치면서 이것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변성된 단백질 덩어리로 되면서 뇌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유발하게 돼요. 이 프리온은 RNA와 DNA 없이 단백질로만 구성된 물질인데도 병원체처럼 전염이 가능하고, 그러나 단백질로만 이루어져서 생물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1950년대까지도 파푸아뉴기니 포호족들은 가족이나 친척이 죽으면 시체를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특히 뇌를 먹은 사람은 쿠르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돼요. 쿠르병 증상은 벌벌 떨고 근육이 마비되고 온몸이 경련이 일어나고 얼굴 근육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마치 웃음을 짓는 듯 하다가 죽게 되는 질환이에요. 이것이 슬로우 바이러스 때문이다 라고 처음 밝힌 데니얼 가이주색 박사가 이 연구로 1976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뒤로 프루시너는 이 쿠르병의 원인이 프리온이라는 단백질 때문임을 밝혀서 마찬가지로 1997년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 뒤로 시체를 먹는 풍습이 금지되었죠. 쿠르병에 걸리면 뇌가 구멍이 뻥뻥 나듯이 스펀지처럼 되는 것을 말해요. 광우병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크래피라는 질환은 이미 200년 전에 영국에서 양들이 몸을 떨다가 죽는 것을 보고 알게 된 질환인데, 그 뒤로 1986년도에 영국에서 소광우병이 처음으로 발생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스크래피에 걸린 양을 갈아서 소에게 단백질,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료로 준 것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해요. 스크래피에 걸린 양이 풀을 뜯다가 변형 프리온이 풀에 묻으면 오랫동안 없어지지도 않고 다른 양이 이 풀을 먹다가 또 감염되기도 한답니다. 이 프리온은 소독이나 웬만한 가열로는 불활성화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무섭죠? 사체를 해부하다 변형 프리온이 칼에 접촉되면 그 칼은 아예 폐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120도 이상 2 내지 3기압에서 겨우 파괴된다고 하니 일반적인 살균 소독으로는 어림없다는 뜻이죠. 인간 뇌에서도 이 프리온 단백은 알파 구조 형태일 때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베타 구조로 바뀌면 옆에 단백질을 감염시키고 또 감염시키고 붓고 또 붓고 해서 이것이 베타 아밀로이드 형태로 떡지면서 뇌 신경을 파괴하고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알파 구조가 베타 구조로 바뀌지 않게 하려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하고,
산화되고 변성된 튀긴 음식 같은 것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40대가 넘어가면 해독해 주는 항산화 효소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고기를 먹더라도 머리 부분을 압착해서 만든 고기는 피하시고 너무 많은 양을 먹지 마시고 단백질은 하루에 60kg 몸무게면 60g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0, 50대 이후부터는 항산화 효소도 줄어들고 각종 만성질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는 내 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항산화제도 가급적이면 천연으로 된 것으로 드시고 또 단백질도 항원 특이성이 없게 활성력으로 만든 제품들을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내 몸에 미리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더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